네, 오셨으니까 트렌드 코리아 라이프 트렌드 2025 두 권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 책 보셨나요? 아니면은 뭐 칼럼이던 뭐 동영상이던 아니면 관심 가시는 키워드가 있는지. 저희가 처음 책 할 때도 정리했었었는데 크게 두 가지 키워드,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옴니버라는 키워드, 라이프 트렌드 2025에서는 이제 조용함이란 키워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올해죠. 이제 2025년 됐으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책을 맨 처음 읽어갈 때에는 이 트렌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었고요. 20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커다란 트렌드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짚어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또 이제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트렌드에 대해서 혹은 학원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던, 네, 마이크를 키시던 하시면, 네,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제가 100% 언제나 정답이나 해답을 도출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 많은 그 인증글들이 올라오셨는데 이번에 좀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특강 시작하랴, 기말고사 끝나랴, 뭐 입시 준비하랴 해서 실제 그 독서에 참여하신 분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요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분, 열 분의 원장님이 일단 인증글을 한 번 이상씩은 올리셨고 신청자가 90명이 넘어가는데 일단 그 중에 네, 한 10%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일단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인증이 많던 적든지 간에 그 인증글을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좀 칼럼을 써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었었는데 점점 더 이제 책을 정리하시는 방향성이 원장님들마다 좀 다르게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밀리에듀 영어학원 원장님 같으신 경우는 보시다시피 책에 대해서 정리하시면서 이제 이미지도 GPT를 활용하시거나 뭐 해서 잘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 글도 계속 꾸준히 쓰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감마를 활용해서 요약 정리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책을 읽어가는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보이시는 것 같아서 보는 저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쵸?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감마로 정리하신 케이스니까. 음, 기어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신 거.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식을 재정리하고 활용하시는 것들, 네,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식 저장고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적극 권장을 드리는데, 음, 보면서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키워드들이 토핑 경제 내지는 뭐 물성 매력, 원포인트업, 공진화 전략 뭐 이런 것들을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좀 많이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트렌드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관련된 걸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용한 거,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해서 삶의 AI가 차지하는 영역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살펴보셨는데,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더군다나 AI, 뭐 특히 GPT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점점 더 많이 이거를 생활 속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참석하시기 전에 제가 GPT하고 트렌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토론하기 위해서 두 권의 책에 나온 트렌드 키워드를 정리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이 정도는 찾아냅니다. 찾아냈고 그래서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유발 하라리, 살만 칸, 칸 아카데미의 세스 고딘, 그다음에 켄 로빈슨
네 명의 사람에게 이제 이 트렌드 중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한국 사교육 시장에 영향력이 있겠냐라고 했을 때 역시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옴니버어, 뭐 토핑 경제, 에듀테크 발전으로 인한 이제 페이스테크, 그 다음에 뭐 기후 감수성, 공진화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그 생각은 해요. 뭐냐면 이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죠. 그냥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무탈하게 그냥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생각. 어떻게 보면 요즘 슬픈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상황에선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뭐, 나도 너한테 관심 크게 안 가질 거니까 너도 나에게 관심을 그렇게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감으로 이제 서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요즘 사회의 인간관계에 대한 트렌드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만 좀 집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좀 더 많이 몰입되는 사회가 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선 핵개인의 사회라든가 뭐 이제 호명사회 뭐 이런 식으로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거기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학원으로 따지게 되면 그거 같아요. 점점 더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거고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만 좀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거고 한 학급에서 수업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야 학원에서 수업하는 학급 인원이 학교보다는 적으니까 뭐 버티고 있기는 한데, 도입 여부가 지금 보류되긴 했지만 AI 교과서나 AI 에듀테크들이 발달하게 되면 학생 개인적인 개별 수업이 점점 더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자기만 존중받고 자기만 집중받는 사회가 교육에서도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관건은 누가 더 발빠르게 그 사람마다 다른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가 그런 준비를 하는가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학자들 내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다 보면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묶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이거에 대한 개념을 뭐 팬 마케팅, 뭐 커뮤니티 마케팅 또는 뭐 세스 고딘의 책 중에 이제 트라이브, 부족이란 뜻이죠. 뭐 트라이브를 구성한다. 그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에 어, 너무 가까운 건 아니지만 적당한 거리감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관심도 있고 뭐 너무 간섭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굳이 뭐 말을 하거나 주장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그냥 지켜만 보다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각자 생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적당히 묶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봤으면 해요. 트렌드 사회에 따른 마케팅 변화? 이제는 각자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려고 합니다. 각자 SNS를 하고 있고, 우리가 카페에 가도 분명히 두 사람이 같이 만났는데 카페에서 각자 핸드폰을 하고 있고, 각자 이제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런 거래요. 바로 앞에 내 앞에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만난 다른 사람과 온라인상에서의 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교육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대다수의 교육 상품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돼서 어떤 학원의 커리큘럼이 압도적으로 다른 학원에 비해서 뛰어나다. 완벽하게 압살할 만큼 괜찮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유형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제각각 원하는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다라는 거죠. 옴니버어 트렌드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그 상품력을 높여가지고 매출을 높이는 방법? 쉽게 말하면 진짜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많이 오겠지? 이 방법이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이 방법이 무조건 옳고 이것만 있으면 해결된다라는 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음, 예를 들어 볼게요. 음, 그, 김성태 대표님이, 학과노에서 강의하시는 김성태 대표님이 유튜브를 시작하셨었어요. 뭐 지금은 조금 꾸준히 안 하시는데, 하면서 학부모들한테 본인이 이제 수학에 대한 프랜차이즈 학원을 개설할 만큼 수학 교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자, 그런 걸 학부모 대상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강연 영상을 촬영해서 꾸준히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거를 좋아하는 학부모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죠. 학부모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학부모를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학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학부모한테 무엇인가를 무료로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연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학부모들이 좋아해요. 학부모가 이제 좋아하고 반응이 좋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해주시는 분은 괜찮은 분이다. 그래서 신뢰도도 증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형성을 해놨어요. 1스텝이죠. 스텝 1. 그 상태에서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무엇을 했냐면, 어, 이제 상품을 만든 거죠. 교육 상품을, 교육 컨텐츠죠. 교육 상품, 컨텐츠를 만들어서 교육 상품을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네, 판매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분이 만든 교육 상품이 여태까지 세상에 없던 상품이냐? 그건 아니고요. 뭐 굉장히 독창적인 그런 상품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원이나 요새는 웬만큼 다 가르쳐요. 가르치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나쁘지 않지만 압도적으로 뭐 이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건 그겁니다. 왜 판매가 될까요, 도대체? 이게 이게 왜 판매가 될까요? 왜 판매가 될까? 왜 판매가 될까? 예를 들면 이 얘기예요. 팔고 있는 교육 컨텐츠가 압도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거지 압도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다고 잘 팔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팔려요. 왜 팔릴까? 그러면 이게 팔리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학원을 할 때 엄마를 설득시켜서 학원에 등록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동 구매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인스타그램이든 네이버든 네이버 블로그든 유튜브든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그러면 저도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뭐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도마 세트, 나무 도마 세트 뭐 이제 아니면 뭐 김치 국물 들어가지 않는 도마스 뭐 이런 거 이제 보게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스테인레스 304로 만들어진 이제 뭐 그런 뭐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뭐죠? 뭐라고 해야 돼? 볼 같은 거, 볼 세트 뭐 이런 거 이제 하게 되면 사게 돼요. 사게 돼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의 공구를 보고 저는 공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볼게요. 나는 그럼 이 사람의 공구를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나는 도대체 왜 그 이 인플루언서의 공동구매 상품을 구매하고 있을까?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샀을까요? 그 사람이 파는 상품이 제일 좋아서? 아니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글쎄요. 음, 상품 설명을 솔직하게 잘하는 느낌이었어요. 느낌이었고, 그 사람이 이거를 잘 쓰더라고요. 잘 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유용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구매할 때 이걸 갖다 실제로 검색해봐요. 해당 상품을 검색해보니까 뭐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 인플루언서한테 물건을 사는 사람은 도대체 왜 살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쵸 얘기하신 것처럼 이 인플루언서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주는 이 사람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이 추천하는 거면 사실 생각해 볼게요. 이게 보면 이거를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합리적인 결정일까라는 거죠. 물론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긴 해요. 나름 저도 뭐 가격도 찾아보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합리적일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합리적일 거라면 그 상품하고 경쟁사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라던가 뭐 이런 것도 찾아보고서 살까 말까를 결정하겠죠. 근데 그냥 저렇게 생각하고 제가 산 거는 나름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 합리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 상품을 사려고 제 머릿속에서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느낌이 더 강한 겁니다. 굳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마음에 들어 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점을 봤을 때 이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냥 그 인플루언서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게 되더라. 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결정을 감정으로 결정하고 이성으로 합리화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 감성으로 결정하고 이성으로 합리화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제가 구매했던 인플루언서의 공동구매 상품이 같은 얘기겠죠? 자, 그럼 돌아가 봅시다. 엄마들에게 수학 콘텐츠를 판매한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어머니들이 그분한테서 그거를 사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음, 시작은 자, 이거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네, 유튜브를 해보시겠다고 유튜브를 갑자기 촬영하기 시작하셨어요. 김성태 대표님이.
근데 영상이 몇 개냐? 52개밖에 없어요. 유튜버 치고는. 근데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어요. 심지어 최근 영상은 4개월 전에 올린 거 49초짜리 말고는 제대로 올린 건 9개월 전에 올린 거밖에 없습니다. 네, 요 상태예요. 요 상태. 네, 요렇게 올린 영상인데 요게 이제 17만에 3.2만 해가지고 터지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어디로 왔냐? 단톡방으로 모인 겁니다. 단톡방으로 모였어요. 단톡방으로 모이니까 모인 사람들한테 뭐를 했느냐?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공유가 뭔가 공지를 한 거죠. 공지를 하고 이제 커뮤니티 운영한 거죠. 네이버 카페 아인사이드. 네. 카페를 만드셨어요. 많이 보신 화면이랑 비슷하죠? 한칸노랑 비슷하니까.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뭐냐면 본인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걸 올리신 건데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 네, 후기거나 인증글 같은 걸 많이 올리는 컨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김성대 대표님이 예전에 이제 공부기적이라고 다이어리 학습 플래너 만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공동구매로. 근데 이게 몇 박스 남으셨대요. 재고가. 그래서 그걸 뭐 재고 남았는데 버리긴 그렇고 해서 이 단톡방에 있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했대요. 신청하세요. 그러면 공부기적 다이어리 내가 만든 거 무료로 배송해드리겠다. 어떻게 보면 돈을 쓴 거죠. 배송료 해가지고 재고로 쌓여있는 다이어리를 갖다가 집어넣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6기라고 돼서 6기인 건데 61일간 그 다이어리를 쓰는 연습을 하는 거를 챌린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뭘 시키는지 봤더니 이 다이어리를 갖다가 무료로 이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뭐를 하냐면 네, 미라클 모닝 17회를 참여한대요. 61일 동안 미라클 모닝 17회면은 61일이면은 7, 6에 42, 7, 7에 49, 7, 8, 56이니까 7, 9, 63, 7, 9, 63이면 8주에서 9주 정도를 진행을 하는 거죠. 8주에서 9주 정도의 미라클 모닝 17회면은 8주를 잡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미라클 모닝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매주 아침 7시에 그냥 김성태 대표님이 줌으로 그냥 틀어놓으면 거기에 그냥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앞에 한 뭐 몇 분 정도 잔소리 타임 있는 거겠죠. 얘들아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보다 보니까 여기 후기 화면인데 화면 보니까 이 화면 보시면 네. 여기 있죠. 데이 원 해가지고 이제 애들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애들은 배송받은 다이어리를 무료로 받았으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서 얘기해 준 대로 뭔가 오늘 적고 적은 걸 뭐뭐를 했다. 라고 이제 기록하는 걸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보시다시피 무료로 제공한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무료로 했고 애들을 아침마다 미라클 모닝을 불러 제껴가지고 줌에서 저러고 있는데 엄마들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아하겠죠. 근데 이거 참가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인증글 올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을 하신 거죠. 그럼 후기가 후기로서 생산이 되고 후기가 괜찮으니까 2기, 3기, 4기, 5기, 6기까지 이제 사람들을 모아간 겁니다. 한 기수에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기까지 갔다라는 건 반응이 괜찮은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김 대표님이 뭐를 하는 거냐면 봤더니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공부 다 학습 플래너 쓰는 프로젝트 뭐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무료로 이제 퍼준 거예요. 엄마들 입장에서 좋죠. 이걸 무료로 해주네. 근데 전문가가 해줘. 괜찮아. 그래서 단톡방을 1,500명짜리 단톡방 한 4개 가까이 운영하시더라고요. 학부모 한 5천 명 이상을 갖다가 데리고 있는 거니까 단톡방에서. 자, 그래 놓고 무엇을 했냐? 무엇을 했냐? 이런 건 무료로 퍼주고 난 다음에 무료로 퍼주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한테 어 교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판매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게 팔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왜 샀느냐? 간단합니다. 이 사람 평상시에 하는 거 보니까 애들한테 학습 플래너도 얘기해주고
애들을 단체로 모아가지고 이제 교육도 시켜주고 엄마들 교육도 자주 시켜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아, 이 사람 괜찮아.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는 상품이라면 사도 괜찮겠다 해서 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뭐 자동차를 사러 갔다고 치죠. 자동차는 어차피 정해진 물건이잖아요. 근데 A 판매사원하고 B 판매사원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가서 삽니다. 어차피 물건은 똑같은데. 그 판매하는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인플루언서 공동구매도 마찬가지인 거고. 즉, 우리가 학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 원장님이 쓴 블로그를 봤다든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원장님이 마음에 들어서 왔다. 그런 경향성이 조금씩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왜? 옴니버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들을 찾아간다라면 그중에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또한 그들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의 트렌드이고 그러니까 요즘엔 관계성에 대해서 뭐 안 맞으면 뭐 안 만나지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안 주고 안 받자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학생이 줄어든다 뭐 경쟁이 치열해진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학원이 생명력을 높여갈 거라고 한다면,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옴니버처럼 그냥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봅니다. 조용히 지켜보다가 괜찮으면 결정해요. 티내지 않아요. 뭐가 막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라집니다. 요즘 조용한 학원에서 갑자기 조용하게 태어난 애들인 것처럼 별로 뭐 얘기하지 않아요. 어, 그렇다라면 우리 학원이 이렇습니다.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나라는 사람이거나 우리 학원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모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인플루언서들이거나 뭐 실제 교육 상품을 학부모한테 판매를 하는 김성태 대표님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어필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좋아서 그걸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이게 될 거고 모여 있는 사람이 꽤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게 뭐가 돼도 팔 수 있다더라. 인플루언서들이 계속 공동구매를 하는 것처럼. 즉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판매할 수 있는 교육 상품을 나를 좋아하는 팬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판매가 가능하다. 라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어떤 전문가로서 자리매김을 한다든가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옴니버의 트렌드가 있다면 나라는 사람의 취향을 보여주고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오게 만드는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커뮤니티를 관리하면 음, 학원이 조금 더 똘똘똘 뭉쳐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요즘엔 그런 게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결국 그렇게 채용이 될 거고, 아이들도 그렇게 이제 올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필하지 않으면, 음,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트렌드 키워드에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을 찾아다닐 수 있어야 되고, 모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에 유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이 트렌드를 통해서 한번 배우셨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느꼈던 인사이트는 그겁니다. 내가 사람을 모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이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면 팬 마케팅, 뭐 커뮤니티 마케팅, 뭐 트라이브, 세스코딘의 트라이브,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학생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학원을 영위를 해야 된다. 아이들이 많은 신도시로 가서 새로 차릴 거냐?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상태에서 아이들을 유지를 하거나 학원이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옴니버, 그러니까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 똘똘똘똘 뭉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똘똘 뭉치게 할까? 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제 커뮤니티, 팬덤 마케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음, 여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커뮤니티나 팬덤 마케팅 같은 걸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쭤볼게요. 입소문이 나더라도 입소문을 내줄 우리 학원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학부모가 있어야지만 입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어, 학원을 좋아하게 만드는 학부모를 어떻게 만들까요? 왜? 이들이 결국 입소문을 내줄 거고, 이들이 리뷰를 써줄 거고, 이들이 소개를 해줄 거고, 이들이 나한테 계속 장기 수강을 해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학원을 좋아하는 학부모를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지금 네, 세 분이 원장님 참가하고 계신데 뭐 마이크 키실 수 있으시면 다 같이 얘기하시면 더 좋긴 하겠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아이가 공부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동영상을 제공한다.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그냥 동영상만 띡 보내드리진 않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어떤 거를 학습을 했고, 뭐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는데, 네. 네, 그 동영상만 보내면 좀 성의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학습 내용이랑 네, 내용이 어떤 거를 같이 하고 있고, 너무 땡땡이가 열심히 하고 음, 있다, 이런 칭찬을 같이 섞어서 칭찬과 피드백. 보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진짜 생각해서 보내려고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을 보내주는 게 하나의 일이 돼서 부담스러워서 사실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내고 있는데요. 그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제 반응이 이게 좋다고 효과 생각해요. 있다라는 건 아시는데 네네. 막상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맞아요. 전달하는 건 지금 학습 내용, 칭찬 피드백, 그다음에 아이 실제 영상 세 가지를 전달한다라면 셋 네네. 중에 가장 효과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 개 중에요. 칭찬이요. 칭찬, 네. 칭찬과 피드백, 요거다. 자, 네. 그렇다면 칭찬과 피드백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구나에 대한 어머님들의 안심이 드는 것 같아요. 관심. 네. 항상 제가, 어머니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하면은, 정말 100 중에 100은 우리 아이 잘하고 있는지, 이거 외에는 크게 질문이 없으세요. 맞아요. 네. 네. 자, 우리가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방금 정확한 얘기죠. 안심을 시켜주는 거, 뭐 만족을 시켜드리는 거, 이게 마케팅이 뭐라고 하냐면 감성 제공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느낌을 전달해 주는 거죠.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데 원장님은 네네. 이걸 통해서 그 사람한테 안심이거나 뭐 이제 만족감을 전달을 하시는 걸 하는 거니까. 어. 그러면 네. 물론 이제 잘 가르치게 되면 애가 만족하고 좋아하게 되면 엄마가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성적이 100점 나온다고 100점을 만들어준 엄마가 굳이 주변 엄마들한테 막 소개해주고 이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도대체 성적이 나온다고 해서 이 엄마가 학원에 팬이 돼가지고 막 소개해 주는 건 아닌데, 그럼 무작정 성적 올리는 것만은 안 될 거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칭찬과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자,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또 있을까요? 이런 것들. 저 근데 칭찬을 맨날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에요. 음, 뭐 이제 학습 내용은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과는 어떤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학습 내용이 뭐 70% 정도 된다면 나머지 그 칭찬에 대해서는 아이가 어 이제 저는 좀 근데 소리 영어 위주여가지고 음, 이제 뭐 여기서 이런 발음은 잘했고 이런 발음은 좀 부족해서 교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발성 너무 열심히 크게 잘하고 있고요. 뭐 이런 말을 6개월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뭐 저거긴 한데, 네. 칭찬을 잘하는 방법 찾아볼게요. 컴퓨터 목표는 칭찬의 기술. 네, 이런 칭찬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선 칭찬의 기술이 있으면 칭찬의 기술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은 네, 뽑아요. 스크립트를 뽑아내죠. 스크립트를 뽑아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대본을 뽑아냈다로 찾아볼게요. 음, 네. 8분짜리 영상이니까 뭐 스크립트는 웬만큼 나왔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죠. 복사해서 GPT한테 갑니다. GPT한테 가서 위 스크립트를 보고 칭찬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줘.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얘가 칭찬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죠. 그럼 얘한테 뭘 시킨 거냐? 칭찬 잘하는 방법을 얘한테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칭찬하는 멘트를 하나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예를 들면 최근에 누구한테 했던 칭찬이 있으면 기억나는 멘트가 있으면 뭐라고 하셨었는지. 발성 소리가 네. 원래보다 더 커졌네. 커졌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커졌다는 아니고 커진 게 좋으니까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커진 게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네네. 커졌다는 게 왜 좋은가라는 거죠. 아, 커진 게, 음. 어, 예를 들면은 상민이 그러니까 발성을 할 때 아이를 보면 자신감이 있으면 발성 소리가 커집니다. 그런데 상민이가 발성 소리가 지난번보다 훨씬 커졌어요. 아, 훨씬 네네. 커졌습니다. 그만큼 영어에 자신감이 붙고 있습니다. 네. 라는 뜻이겠죠. 만약에 이렇게 칭찬했다라고 네네네. 치면 네. 위 칭찬은 내가 상민이란 학생에게 칭찬을 한 코멘트야. 그런데 매번 비슷한 칭찬을 하느라 지친다. 그렇다고 똑같은 말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관심을 못 받는다고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칭찬하고 싶어. 어, 이 학생에게 어떻게 칭찬해 줄 수 있을까? 어, 위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다양한 칭찬 코멘트를 만들어줘. 칭찬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정리한 것도 참고해줘. 라고 시켜볼게요. 네. 그러면 얘가 칭찬을 하겠죠. 선명하고 강해졌어요. 열심히 준비한 모습이 대단합니다. 발성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노력한 결과가 눈에 보이니 뿌듯하지요. 또렷하게 발음해서 모두가 영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해서 교실 분위기가 더 밝아졌어요. 덕분에 수업이 정말 즐거웠답니다. 발성은 힘도 있고 발음도 또렷했어요. 어려운 단어는 자연스럽게 소리낸 점이 인상 깊었어요. 영어 문장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발음도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발성 소리가 이렇게 커진 걸 보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매번 한 단계씩 성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영어를 대하는 태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져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보여준 발성은 정말 최고였어요. 이전보다 더 힘실 목소리로 영어에 자신감 느낍니다. 상민이가 발성한 순간 영어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자, 어, 6가지 섹션으로 2가지씩이면 12가지 모습이 나왔네요. 그럼 음, 12가지 코멘트가 나왔으니까 12번은 해결하실 수 있겠죠. 어, 네네. 다 조금 같은 내용이긴 한데 조금씩 조금씩 다 어감이 다르네요. 어감이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으면 방법을 찾아서 야, 이 네. 방법을 적용하고 싶은데 적용은 네가 좀 해볼래? 라고 얘한테 시켜보는 것도 방법인 거죠. GPT를 잘 쓰는 건 그냥 이런 가장 단순하게 쓰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 음,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나한테. 네. 그럼 이제 아까는 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상민한테 여태까지 했던 뭐 인트를 여기다 집어넣고 같은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또 다양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음, 칭찬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아까 제가 이거 하나를 가져왔는데 사실 칭찬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각각의 사람마다 노하우를 다 끌고 가지고 집어넣게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칭찬이 될 거고. 음, 그러니까 뭐 멘트를 만드는 건 무한정 가능합니다. 음, 네. 비슷한 말 다른 느낌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아, 자, 근데 네. 정말 태도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음, 땐 네. 쟤랑 고민 상담을 많이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누구요? 아, GPT랑요? 네. 야, 네. 이게 어렵다. 네. 그럼 이제 그게 나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는 옆에서 한 사람이 거들어주는 느낌이어서 정리하시기가 음, 훨씬 수월해요. 아, 네. 이제 그러네요. GPT를 그렇게 쓰는 거를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감성 제공이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감성 제공, 이제 결과 제공도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학부모를 학원에 철저한 팬으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음, 사람이 자기가 애정을 쏟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음, 애정을 쏟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애정을 쏟는 방법이 뭐냐? 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그 애정을 쏟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이 있냐? 이번에 뭐 때레리 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요. 보통 설문조사 같은 거겠죠. 예를 들면 특강을 했다는데 이번에 특강을 한 것에 대해서 어머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전달하는 것만이 상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어머니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들이 걱정이 되세요? 뭐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 또한 어쨌든 엄마가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애정을 쏟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학원의 충성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쓰는 음, 거니까. 두 번째는 음, 뭐냐면 어, A와 B 중에 어떤 것이 좋을지 선택해 주세요. 이것도 이제 의견 달라는 거긴 한데 본인한테 결정권을 갖다가 일부 이제 하는 거죠. 물론 부모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거니까 나는 뭐 저 의견에 휘둘리는 건 아니고 결정은 뭐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저 사람들한테 저런 결정에 참가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게 혹은 뭐 중간 보고 있어요. 뭐뭐에 대해서 미리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하신 땡땡땡에 대해서 지금 뭐 땡땡땡까지 뭐 진행 중입니다. 라고 이제 중간 보고하는 것이 이제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진행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애정을 본인이 쏟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들이 이제 그 학부모가 학원의 그러니까 팬심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를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도록 의견을 물어보고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들이 애정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게 되면 학부모가 학원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많이 가져요. 그리고 또 음, 하나는 의견의 교환이죠. 의견인데 이제 이론리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진정성 제공이라고 하게 되는데 학생에 대해서 뭔가 잘한 것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 학원이 추구하는 어떤 교육 철학을 기본으로 두고 해당 내용을 위한 학원의 이제 고민이거나 그 고민이거나 아니면 뭐 의견을 학부모와 함께 하는 것들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애정을 갖도록 합니다. 진정성을 전달하고 하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 아시다시피 저희가 영어 수업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미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이거에 대해서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방법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엄마가 그냥 돈만 내고 학원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또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활용하면 학부모가 학원에 애정을 좀 더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이 조금 더 오래 장기 수강하던가 다른 학생에게 학원을 추천을 한다던가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방법들을 이제 커뮤니티 마케팅 내지는 이제 팬덤 마케팅이라고 하게 되는데 뭐 가장 간단하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학습 동영상 같은 거를 촬영해서 편집해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는 좀 덜 드는데 반응은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라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러면 방금 전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의견을 묻는 거를 이제 전화로 대화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전화로 대화할 수도 있고 오신 네. 분이 있으면 오신 김에 어머니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두 번씩 참여하신 음, 부모들은 네. 어쨌건 한 명 한 명 그렇게 섭외하다 보면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매달 모든 음, 학부모랑 한다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내 편으로 한 명 한 명 만들어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때로는 이걸 전화로 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뭐 레터로 작성해가지고 설문을 네.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음, 보게 되면 인플루언서들이 오늘 제가 무슨 뭘 먹을까요? A, B 중에 골라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스토리 같은 데 올라오든가 투표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렇게 해야 반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보게 음, 되면 뭐 투표를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여러분은 어때요라고 당신들의 의견을 묻는다던가 아니면은 하다못해 이제 하트 누르게 만든다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도록 만드는데 그런 행동들이 이제 애정을 갖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학원에서 요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돈을 받고 아이를 가르치고 있으니 애에 대해서만 전달을 하면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점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들한테 저렇게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함을 보인다거나 엄마가 오히려 신뢰도를 깨트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냐라고 걱정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내가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우리 학원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라는 것들이 분명하다라면, 저렇게 엄마한테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엄마가 학원이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안 해놨다, 뭐, 이런 걸 왜 계획이 없나 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시당초 음, 저렇게 물을 때 모든 걸 물어볼 필요 없고 되게 가벼운 걸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결정적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사람들이 조용함이 있어요. 라이프 트렌드의 조용함이에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조용히 관찰하고 조용히 혼자 판단하고 자기 할 것만 조용히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학원에 불만이 있을 때 막 뭐라고 난리치는 그런 이제 되게 까탈스러운 엄마도 있지만 요즘 대다수 엄마들은 그냥 조용히 보고 조용히 뭐 하고 굳이 얘기 안 하다가 그냥 뭐 이래서 하고 그냥 조용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학원에 좀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는 게 그나마 음, 이제 참여도를 높이기 때문에 나하고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특별한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고 저런 걸 자꾸 얘기를 하고 방향성을 끌고 가야 취향이 맞는 학부모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장과 학부모의 교육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잘 뭉쳐요. 그래야지만 쉽게 음, 말하면 내부의 진상이 덜어지겠죠. 점점 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키워드들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게 필요하니까. 혹시 원장님은 뭐 보셨다라면 기억 남는 키워드가 있으신가요? 물성 매력이 제일 저희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생각했는데, 네, 아, 네. 어떤 점에서 그러냐고요? 네, 물성 매력이 가장 끌리신 이유? 아, 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감각을 말한 거잖아요. 그랬던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 건데, 그런 거를, 어, 뭔가 보여줬을 때 좀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아이들한테, 신입생들한테는 뭔가 체험 수업이 뭔가 감정을 느끼게 해주니까 체험 수업이 제일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재원생들한테는, 음, 재원생들한테도 뭔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비주얼라이징에 대한 거는 그쵸. 다들 생각을 합니다. 다들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요식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음식을 예쁘게 먹음직스럽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DP? 아무튼 뭐지? 푸드 스타일링을 잘 해야지만 똑같은 음식이라도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은 다른 분 한번 여쭤볼까요? 이승희 원장님 혹시 지금 뭐 마이크 켜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시면 뭐 바쁘시면 어쩔 수 없고 아니면 김경남 원장님. 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사실 교육적인 건 둘째치고 사업적으로는 필요한 건데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뭘 보여줄 거냐? 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를 정해놔야 되고 무엇을 보여줄 거냐? 어, 뭘 무엇을 보여주면 비재원생은 등록을 하고 신규생은 신뢰도가 올라가서 계속 다닐까요? 음,
그것도 이제 고객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고객은 어머님도 계시고, 네. 애들도 있으니까, 나눠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그, 저는 이제 칭찬을 말로 하면은 그때 잠깐 기분 좋고 날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물성 매력이랑 연결을 시켜서 칭찬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게 옛날에는 돈을 써봤는데 그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잘 잃어버리는 것 같고, 안 잃어버리게, 포인트를 주는데 그걸 도장으로 뭐 100원, 하루에 500포인트를 칭찬으로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그 500원을 도장으로 다 노트에 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달치 도장이 다 모이면 내가 칭찬은 말은 금방 날아가지만 그 도장은 한 달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다 눈에 보이니까 한 달 지나서 나서도 아, 나 이만큼 잘했구나. 되게 애들이 눈으로 보고 뿌듯해 할 것 같고 그게 이제 또 돈이니까 그거 나중에 이제 물건 사는데 살 수 있고 또 그 물건도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되는 거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칭찬.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칭찬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죠. 뭐 표정에 보이는 뭐 칭찬 스티커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고요. 칭찬을 음, 눈에 보이게 할 네. 거라면 말로 하기보다는 네, 카드, 글로 작성해서 전달하는 것도 어쨌든 날아가지 않고 글이라고 하는 이제 쓰여져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눈에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갖다가 칭찬을 하는데 예를 들면 칭찬하게 되면서 시상하고 기념 촬영을 음, 다른 아이들 앞에서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칭찬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아, 갖다가 학원 음, 내부의 전시, 우수학생, 아, 전시, 음, 진열 이런 것도 역시 칭찬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걸 수도 있죠. 전제가 네, 칭찬을 해주게 되면 아이가 만족감이 높아져서 학원에 네네. 대해서 충성도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칭찬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정확한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학부모한테 보여줄 만한 건 뭘까요? 보여줄 만한 거. 일반적으로 학부모가 우리 아이를 학원에 계속 보내는 경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적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이 올라간다. 성적이 나온다. 결과가 좋다. 결과가 좋다. 성적이 나오던 실력이 올라가던 결과가 좋다. 이런 거이거나 아니면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이 하는 걸 봤을 때, 선생님 해주시는 걸 봤을 때, 얘 분명히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지금은 아니어도, 어, 나중에 확신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믿음인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 있죠. 저 친구는 나중에 뭐가 되더라도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뭔가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보여줘야 학부모는 아이를 학원에 계속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음, 하나 더 붙인다라면, 우리 아이만 특별하게 이런 걸 거라는 거죠. 그래, 자, 그럼 이걸 눈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뭘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과가 좋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뻔한 건 시험 성적표, 공인 인증, 뭐 시험 결과, 아니면 시상, 대회 참가 결과, 아니면 학원 내부.
대회, 상장 이런 것도 결과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성적 향상되었다, 실력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발표 영상 영어로 따지게 되면은 뭐 이제 글쓰기 결과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결과를 눈으로 보게 된 거니까. 그럼 중요한 건 결과를 보여줄 때 포인트가 있어요. 결과만 보여준다라고 해서 사람이 이 결과를 좋다라고 생각 못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비포하고 애프터 무조건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극명하게 효과를 체감을 하실 거니까 가급적이면. 자, 그럼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은 뭘까요? 얘가 지금은 성적이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올라갈 거야 라고 엄마가 어,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거. 저 친구는 뭐래도 성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그걸 뭘 보고서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평상시의 태도를 보고서 이제 저 사람이 성공할 거다 아닐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는 확신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태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태도. 그럼 태도를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 선생님의 이제 코멘트입니다. 뭐 관찰한 거 하고 칭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누적 기록 같은 게 있으면 이것도 역시 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죠. 아, 이대로만 하면 꾸준히 되면 되겠네. 라고. 누적 기록도 뭐 어떤 숫자로 기록을 했을 때 보여주기가 편할 텐데 뭐 단어 암기 개수를 누적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뭐 공부 시간을 누적으로 보여주거나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아니면은 이걸 보여주는 방법 중에 열심히 공부했다 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했구나. 어떤 태도?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예를 들면 예시가 그런 거였어요. 교재에 빼곡하게 필기된, 그러니까 빽빽하게 필기된 교재. 저희는 그래서 교재를 걷어가지고 항상 검수했었어요. 선생님이 애 필기사항을 제대로 관리하나 안 하나. 그래서 우수학생 선발한다는 명목하에 애들 교재 싹 다 걷어서 이 선생님이 지금 애 관리하나 안 하나 이런 걸 이제 거꾸로 측정이 됐고. 김성태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얘기해 주셨던 건 뭐냐면 이제 뭐 그거죠. 교재에 그러니까 부풀어 오른 교재, 두꺼운 교재. 왜? 교재에 덧붙인 그러니까 교재에 붙인 이제 포스트잇, 메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수업 시간에 교재에 여백 있고 연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잇에 한 문제 정도는 꼭 포스트잇에 풀려가지고 매번 교재에 붙이라고 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개월 정도가 끝나게 되면 예를 들면은 한 달에 12번, 36번, 그럼 36장의 포스트잇이 최소한 교재에 더 붙어 있게 되면 그 포스트잇 두께 때문에 교재가 부풀어 오는 거죠. 빵빵하게. 그럼 이제 누가 봐도 교재만 딱 봐도 두꺼운 교재를 봤을 때 아, 이제 손때 탄 교재니까 공부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네. 저희가 많이 했던 거. 손에 들 거리. 이런 걸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애들 손에 쥐어줍니다. 예를 들면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뭐 단어장 같은 거, 암기장 같은 거.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왔다 갔다 할 때 오늘 시험 볼 거 딱 한 장으로 인쇄해 가지고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를 만들어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그걸 보는 엄마들이거나 주변 사람들은 저 학원 애들이 공부하는구나 라고 느끼시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준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주얼입니다. 보여주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뭐랄까. 아, 지금은 아니어도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땐 성적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느낄 거니까. 자, 우리 아이만 특별하게 알고 있다라고 느끼면 학부모가 만족을 하고 오래 다닌다라고 했는데 그럼 엄마한테 뭘 보여줘요? 물성 매력을 느끼고 보여줄 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아이 특성 파악. 이 아이는 이런 게 특징입니다. 이걸 잘합니다라고 이제 빠르게 판단할 수 있거나 하게 되면 엄마는 이거를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시죠. 우리의 이런 점을 잘 파악하는구나. 그래서 꼬박꼬박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소한 1분기에 한 번쯤은 선생님하고 애하고 1대1 면담을 꼭 하도록 스케줄링을 잡았던 게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장점들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만든다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간단한 건데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들, 물성 매력이라는 것들 보시면 이게 많이 보여야 엄마가 봤을 땐 학원이 관리해 주는구나. 아, 이 학원에서 애들이 성적이 올라가겠구나. 잘하는구나라는 게 보여지니까 조금 더 이제 다니게 되는 효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들 같은 경우를 학원에 적용하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하는 아이 관리를 잘하는 학원은 애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엄마가 그냥 체감할 수 있게 많이 깔아둬요.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그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재원생 엄마가 집에서 확인할 수 있게도 만들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많이 깔아놓으면 이제 그런 게 역시 마케팅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봤던 이제 키워드 중에 물성 매력 같은 경우 이제 저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원으로 따지게 되면. 자, 또 다른 분들은 혹시 다른 키워드 중에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우리 다른 분들 이제 뭐 채팅이나 마이크를 켜주시지 않아서 자리에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아마 인증글을 올린 것들을 보시게 되면, 네, 독서 가이드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게 물상 매력하게 되면, 뭐, 제가 써놓은 이제 칼럼 같은 게 있을 거니까 참고해 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주목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 물성 매력이랑 원포인트업, 조금씩 성장시키는 원포인트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했었는데, 이 원포인트업이라는 개념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강의할 때 예를 들었던 게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피아노 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친구 어머님이 피아노 학원을 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니게 됐었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말았거든요. 어. 5학년까지 다녔고 5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가면 항상 이제 그런 거였죠. 가면은 이제 그 원장님이 곡을 하나 알려주고 치는 법을 알려주는 거 한 다음에 연습해라고 하게 되면서 교재 책에다가 동그라미를 한 10개 그려놓고 가세요. 그럼 이제 저는 10번을 연습하라는 거죠. 한 번 연습할 때마다 그 동그라미에 까만색 색칠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했어. 하나 할 때마다 이거 했다고 체크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원포인트. 아까 말씀하신 뭐 칭찬 스티커나 칭찬 도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뭔가 본인들이 그 내가 뭐 했다라고 그 인증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만들면 본인들이 느끼기에 좀 체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원포인터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텍스팁 같은 경우도 학원으로 보게 되면 뭐 괜찮은 방법이니까. 그리고 토핑 경제 같은 경우가 이제 상품화 시키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 옵션을 다양하게 해서 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 판매하는 상품 사실 교육 상품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일정 시간 수업 시간을 듣게 되면 그만한 수강료를 내는 건데, 근데 이제 수강료를 내는 거 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교재도 일단 있죠. 교재를 판매하는 곳이라면. 그 다음에 뭐 코칭이나 컨설팅을 상품화시켜서 판매도 가능할 거고요. 뭐 줌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관리나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상품의 가짓수를 넓히시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학원이 운영하기가 좀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 명한테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상품을 팔아서 객단가를 매출을 높이는 전략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토핑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한 번쯤은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사실 잘 나가는 학원들은 그런 이제 다양한 상품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어,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뭐 흐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꼭 저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저렇구나라고 이해하시는 정도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 점점 더 각자 우리가 어떻게 뭐 나쁘게 보면 되게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응대하고 대처하고 유연하게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연습과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냥 세대가 그러하고 시대가 흐름이 그러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신경 많이 쓰시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트렌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즘 시대에서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홍보는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되고 브랜딩, 뭐 마케팅 다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원모사 38기에 읽을 책을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38기 책이 그 사실 이 책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한 번쯤은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 추천을 해놓은 책인데요. 어디 갔냐, 원모사. 네. 페이머스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김유진 작가가 쓴 책인데, 페이머스. 이 김유진 씨는 사실 이 책보다는 예전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한국판 장사의 신 책 유명해요. 이게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우노 다카시의 원조 작자. 이 책도 안 보셨다라고 한다라면 추천드립니다. 네, 우노 다카시의 장사의 신 같은 경우 이게 물론 요식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이걸 본다고 해서 학원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여지는 있긴 한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뭐 좀 느껴볼 수 있을 만한 걸로는 요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책 괜찮거든요. 근데 바이블이죠. 고전이긴 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예요. 백종원의 골목 식당 같은 걸 보면서 저거 학원에서 되게 유용한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면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 이제 책 버전으로 된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장사의 신이 책이 요 책이 있고 실천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괜찮습니다. 재미도 있고 볼만해요. 요거를 갖다 학원에 적용하는 거는 이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요거 말고 한국판으로 해가지고 장사의 신이라고 쓴 게 이제 김유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 책이에요. 국내도 한국판 장사의 신. 참고로 말씀드린 저분은 이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방송국 PD입니다. 근데 이제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요리 관련 프로그램을 PD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랄까 그 요식업 쪽의 컨설팅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신 분인데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장사도 안 해봤으면서 무슨 장사의 신이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분이 요식업 컨설팅을 한 지는 꽤 오래되셨고 그 컨설팅을 해가지고 성공한 요식업 브랜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키워낸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아서 보고 배울 만한 거는 있을 거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 책도 괜찮고 재밌긴 한데 이 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책 자체는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학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아까 그게 뭐냐면 이제 페이머스 그 책인데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인 학원이시거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상태에서 학원 이름값을 높이는 전략, 브랜딩 전략, 브랜딩에 관련된 책은 많죠. 많은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되게 현실적인 걸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요식업 분야의 이런 책이나 강연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다른 책들은 너무 스케일이 커요. 기업. 근데 요식업 분야는 요식업이라는 거 대다수가 그냥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특화된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먹히는 전략이거나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이 책은 요식업 분야의 전문가가 쓴 책이긴 하지만 브랜딩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은 한번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을 그냥 골라놨습니다. 음, 그래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이런 식의 것들. 특히 궁금하시면 이게 출판사 도서점이라고 돼 있는데 유튜브 가셔가지고 도서담이라는 출판사를 찾으면 네, 김유진 작가의 쇼츠가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되게 그 뭐야 인사이트가 많은 영상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볼까요? 아이디어가 엄청 풍부하시네요. 아, 데이터인 것 같아요. 데이터요. 떠오른 생각들을 실행을 해보고 네.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기록을 해놓죠. 아이디어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 필드에서는 먹히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왜 안 먹혔는지에 대한 분석을 또 해봐야 되는 거야. 저는 어디까지 갔었냐면 보통 대부분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단체 손님들 좋아하세요. 회식 전화를 하면 안녕하세요 KBS 성공예감인데요. 저희 연말 회식 20명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모임 사진 있으세요? 라고 그러면 단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진을 보내주면 스티커로 출력을 해요. 그리고 소주병, 맥주병 한 병씩 붙여서 이렇게 올려놔요, 테이블에. 그럼 뭔지 요 경쟁자가 귀찮아하는 것만 찾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 라고 하는 거를 하면 고객은 희한하게 쓸데없는 짓들만 기억해줘요. 근데 이게 물론 당장 하루 벌기 바쁘신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조차 사치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네. 그게 궁극적으로 단골을 만들고 네. 외형 확대가 되고 매출이 올라간다면 최고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최고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데없는 짓을 하면 고객은 쓸데없는 짓을 기록한다. 학원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쓸데없는 짓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학원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썼던 글이 이거였어요. 그 쓸데없는 짓. 네, 요거. 학원은 정말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느냐? 쓸데없는 짓.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귀찮고 쓸데없는 짓, 잊혀지지 않는 순간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해도 아침 격려 메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짧은 격려 메시지를 애들한테 칭찬 카드처럼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애한테 스티커로 뭐 칭찬을 보신다든가, 부모님한테 뭐 이제 감사 문자나 아예 칭찬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뭐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죠. 부모님 생일을 갖다가 챙겨주는 원장님도 봤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굳이 이걸? 아니요. 근데 굳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들은 사람들이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쓸데없는 짓을 학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고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저 영상을 보고 아이디어 받아가지고 썼던 칼럼이 이건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쪽으로 한번 보고 음, 배울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브랜딩에 관련된 전문적인 책도 많지만 현장에서 생각하는 브랜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실천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사서 보시고요. 뭐 본인이 보시기에 바쁘다 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은 업무사 38기에 저랑 또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이 책 생각보다. 네, 평점도 괜찮고요. 책도 쉽게 읽혀요. 그리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학원에 적용하면 좋을지라고 고민해 보시게 되면 재밌을 거예요. 네. 그래서 브랜딩이라고 하는
걸 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어서 기회가 되시면 김유신 작가의 책은 한 번쯤 볼만하다 추천을 드립니다.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원모사 저희가 37기에서는 키워드들에 대한 거, 트렌드에 대한 걸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정리해보면 트렌드 코리아의 메인 키워드인 옴니버가 화평화되어 있고 사람이 취향이 다양해지고 각자 취향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해진다. 자, 그렇다면 학원 선택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취향입니다 라고 내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그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학원이 이렇습니다 라고 어필을 할 때 나에게 관심 가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 그러면 학생을 모으기도 쉬워질 거고 매출을 높이기도 더 쉬워질 거다. 왜?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식으로 물건을 파니까. 인플루언서의 물건이 너무 좋아서 판매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인플루언서 자체가 신뢰도를 갖고 있으니까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교육자로서의 내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내가 무엇을 가르치든지 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는 프로그램, 내가 선택한 프로그램을 같이 선택해 줄 확률이 커진다.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각각의 원장님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나왔던 또 다른 키워드인 물성 매력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쇼잉을 할 수 있냐, 좀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봤습니다. 그 외 다른 키워드들은 이제 안 보셨으면 한번 보셨길 바라는 게, 네, 밴드에 제가 올려놓은 독서 가이드 내에 그 칼럼하고 영상으로 제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책인 페이머스. 네, 이 책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다음번 38기에서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원모사 37기 북토크를 위해서 종료하고요. 다들 바쁘시고 새해 시작된 지 이제 어제 원래 수요일 날 하는 건데 어제가 1월 1일이어서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제 신년이니까 다들 바쁘시고 해서 좀 오늘은 단촐하게 아기자기하게 하게 했는데 한번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니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바쁘실 겁니다. 1월달, 2월달 순식간에 지나갈 거고 3월달이 다가올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꼼꼼하게 애들 챙기셔서 3월달에 또 더 많은 학생 원장님 학원에 찾아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모사 38기는 저희는 이제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공지드렸던 책 페이머스로 그때 다시 할 테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